안녕하세요. 밤하늘 이렇게 올려다보면 정말 우리뿐일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 외계인이 있을까? 이걸 다룬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생명의 정의 자체를 막 뒤흔드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거든요. 당신의 그 지적 호기심을 확 자극할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외계 생명 존재가 뭐 그냥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뭐랄까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또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그걸 좀 탐색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일단 숫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은하가 2조개라고요. 네, 2조개.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리고 각 은하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요. 그럼 행성은 뭐 훨씬 더 많을 테고요. 아니, 이 광활한 무대에서 딱 지구만 생명을 가진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는 통계적으로 너무 확률이 낮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그 생명의 기본 재료 있잖아요. 물이라던가 탄소 기반의 유기 분자들 이런 것들이 막 해성이나 성간구름 같은 데서도 발견된다는 점도 딱 짚어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과학계의 질문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외계 생명이 있을까였다면 이제는 약간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군요. 네. 자료에서 프랭크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걸 언급하는데요. n은 r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 뭐 이런 복잡한 수식인데 이게 뭐 딱 떨어지는 답을 구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적인 외계 문명이 얼마나 될까 한번 추정해 보려는 그런 사고 실험 틀 같은 거예요. 일종의 계산틀이군요. 그렇죠. 근데 각 변수의 정확한 값을 넣기는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게 된 걸 다 종합해 보면 생명이 존재할 확률 자체는 이 글에 따르면 거의 100%에 가깝다. 뭐 이런 결론까지 가는 겁니다. 와, 100%에 가깝다. 이건 진짜 대담한 주장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어지는 게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 자료는 생명을 아주 근본적인,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딱 정의를 내려요. 첫째, 정보를 저장하고 마치 DNA처럼요. 둘째, 스스로 복제하고 자기를 유지하고. 셋째, 돌연 변이와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는 능력. 딱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니더라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복제하고 변이가 생기고 선택받고 이퀄 진화한다. 이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게 지구에만 통하는 법칙이 아니라 어쩌면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우주 보편적인 시스템이요? 네. 생명이란 게 처음부터 막 복잡한 형태로 시작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에서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생명체들, 예를 들어 뭐 실리콘 기반 생명체라든지 아니면 아예 에너지 형태의 생명 같은 것까지도 그 가능성의 문을 확 열어두는 거예요. 와, 실리콘 생명체, 에너지 생명체. 네. 이건 뭐 외계 생명체 탐사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생각인 거죠.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고 진화하는 시스템? 이렇게 생명을 넓게 보니까 저자는 심지어 이걸 종교적인 영역까지 끌어들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파격적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 역시 정보를 기억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생명 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저자는 여기서 어떤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신이나 천사처럼 생물학적 정의를 좀 벗어난 그런 지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면 왜 우주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형태의 정보 처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방식의 생명의 존재 가능성은 부정하느냐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네, 생명의 본질을 어떤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의지 같은 걸 가진 시스템으로 본다면 기존의 생물학적 경계나 심지어 종교적 경계까지도 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야,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생설이라는 가설도 소개되죠. 펜스퍼미아라고. 아, 네, 범생설. 생명이 지구에서 뭐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아주 먼 옛날에 외계에서 운석이나 해성 같은 걸 타고 온 미생물이나 유기물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맞아요. 이 가설은 지구가 생명의 유일한 발상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좀 더 큰 그런 우주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외계인의 후예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과학적인 증거들이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물론 뭐 인간이 특별하다, 유일하다 이런 믿음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가 유일해서가 아니라 이 광대한 생명의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까.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그 미지의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